안녕하세요. 실리콘 몰드 만드는 포롱입니다. 실리콘 몰드로 구체 관절 인형 만들기 2편의 주제는 헤드 만들기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1편에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보완할 점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편에서는 바디를 먼저 만들었죠. 우선 몰드는 기능적으로 제작이 잘 되었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작 실패 확률이 제법 높았다는 점이죠. 이건 충분한 탈포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투입구가 좁고 직사각형 형태이다 보니 우레탄이 잘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투입구를 플라스크 형태로 고쳐주고 숨구멍을 하나 더 달아주면 사용이 훨씬 더 편해질 것 같습니다. 또 처음에는 제가 타령 난이도를 낮추고자 영도 실리콘을 사용했었는데 몰드 내부를 보시면 안쪽을 지탱하는 얇은 선들이 조금 힘없는 모습이라 경도 5도 실리콘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뭐든 한번 경험해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리콘 몰드 만들기는 또 주변 환경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뭘 달아주면 좋은 삼각형 같다고 소문이 날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눈에 들어온 백록담 캔들. 슬쩍 대보니까 이건 뭐 거의 운명이라고 불러야 할 정도로 찰떡궁합인 것 같습니다. 잽싸게 우레탄으로 복제를 해서 마찬가지로 우레탄을 슬쩍 깔아준 다음 고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순간 접착제를 사용하셔도 무방하지만 왠지 모르게 우레탄에는 느린 접착제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잘 붙지가 않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헤드를 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헤드의 전면부는 양면 입체형으로 제작할 예정인데 앞선 경험을 통해 투입구는 삼각형 형태가 더 적합하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이어서 아크릴판을 재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크릴판을 자르는 건 생각보다 까다롭기 때문에 친애하는 가마라범의 교과서 같은 모습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일반 커터칼보다는 아크릴 칼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칼날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처음 시작한 부분에는 칼날이 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한두 번 더 커팅해주시면 잘 떨어지게 됩니다. 순간 접착제는 우레탄에 잘 붙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계속 손으로 잡고 있다가는 없던 수전증도 생기기 마련이니 주변 환경을 잘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접착제 자국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심조심 작업을 하게 되는데 아차하면 떨어지기 마련이고 당연히 그렇게 화가 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가장 좋은 건 애초에 원형을 제작할 때 투입구까지 붙은 상태로 제작하면 가장 수월할 것 같습니다. 투입구 형태를 바꿔주었다고 해도 워낙 좁은 공간으로 우레탄이 들어가다 보니 기포로 인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기가 빠질 수 있는 구멍을 하나 더 달아주겠습니다. 헤드의 뒤통수 부분은 투입구만 있으면 충분하지만 얼굴 부분은 양면형으로 만들더라도 눈, 코, 입 부분에 실리콘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유토를 사용해서 실리콘이 걸리는 부분들을 메꿔주겠습니다. 유토로 막힌 부분은 실리콘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두 번에 나누어 실리콘을 부어줄 때 공간을 구분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직접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포롱 채널을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토는 실리콘과 경화불량을 일으키는 소재입니다. 유토로 메꾼 부분에 바셀린을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바셀린은 대상이 잘 떨어질 수 있도록 이형제와 같은 용도로 사용을 했었는데요. 쓰다 보니까 경화불량을 막아주는 용도로도 쓸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클레이나 유토로 원형을 제작하시는 구독자님들께서는 바셀린을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양면 입체형 몰드를 제작할 때는 대상이 공중에서 가로로 놓이기 때문에 접착제로 단단하게 고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친구는 굉장히 좁은 공간에 붙이다 보니까 이렇게 불안한 모습일 수가 없습니다. 적당한 높이에 받침대를 받쳐주고 테두리 작업을 하겠습니다. 아크릴 케이스를 만들다 보면 생각보다 아크릴을 똑바로 세우는 게 어렵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중간에 지지대를 만들어서 붙여주시면 한층 더 안정감 있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조심조심 케이스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제작 방식은 참 다양하다는 점.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제가 실제로 깨악 하고 비명을 질렀었는데요. 현재 대상이 불안정하게 고정된 상태이다 보니 작업 중에 툭 하고 떨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성의 끈도 툭 하고 끊어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작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글루건은 완벽하게 굳으면 잘 떨어지는 소재라서 가능한 방법인데 혹시 방법만 기억하셨다가 아참참 하고 접착제를 발라버리시면 돌이킬 수 없는 대참사가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심조심 뒤집어서 반대쪽에도 보강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효과가 있을지는 저도 좀 의문이었는데요. 네, 아파트 철근도 빼먹는 요즘 세상에서 이쑤시개 철근이라도 하나 더 달아주는 게 바로 장인정신이죠. 이제 1차로 보강한 이쑤시개 철근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달아놓고 왜 바로 떼시나요? 믿기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방금 뒤집기 하는 순간, 그 순간에 떨어질까봐 달아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머지 면들도 아크릴판을 붙여주면 작업이 마무리됩니다. 실리콘 몰드에서 가장 쉬운 부분이 실리콘 몰드 만들기라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양면 입체형은 조금 예외입니다. 1차와 2차로 나눌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하기 때문에 실리콘이 튀거나 넘치지 않도록 주의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헤드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섬세해서 특히 구분을 잘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실리콘이 내부로 넘치지 않게 하고 절개 라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얼굴면에 최대한 잘 맞춰주는 부분이었죠. 근데 지금 저거 새는 거 아닌가요? 애들을 너무 오냐오냐 키우면 버릇이 나빠지듯 너무 조심스레 다뤘더니 새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냥 뒀다가 다시 작업을 하던가 실리콘이 굳기 직전까지 계속 부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물론 계속 채워주었습니다. 아무튼 1차 몰드가 완성되었습니다. 내부를 보시면 어떻게 공간을 나눴는지 이제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이제 안쪽을 채워둔 유토를 꼼꼼하게 제거해주고 이형제를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데요. 이형제는 제가 사용하는 주황색인 2차 가공용을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형제를 뿌려준 다음 실리콘을 다시 부어주고 기다리는 동안 뒤통수 몰드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1편과 같은 방식으로 제작을 했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입구 모양을 고치고 숨구멍을 하나 추가했죠. 얼굴 몰드도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제작 방식을 요약하자면 내부를 빈 공간 그대로 구현하기 위해 양면 입체형으로 제작을 하면서 유토로 공간 구분을 했다 정도가 되겠네요. 이제 우레탄으로 복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레탄에 조색제를 넣어서 피부색을 표현해 볼 예정인데 실리콘 몰드를 제작할 때는 색상은 전혀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서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넣어야 할지는 감이 사실 오지 않습니다. 좁은 공간을 통해 액체를 부으면 기포로 인해 생각보다 정말 안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래도 1차 경험을 바탕으로 한층 더 수월한 작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우레탄은 탈포 난이도 자체도 제법 높은 편인데 어떤 느낌이냐면 딱 이런 느낌입니다. 뒤통수를 먼저 꺼내보겠습니다. 잘라낼 수 있는 부분은 잘라내고 후가공을 해주면 매끈한 달걀 같은 뒤통수로 탄생합니다. 투입구 부분을 최대한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연습이 조금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조색 연습은 아무래도 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간 인형을 즐기시는 분들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레탄이 노랗게 변하는 황변 현상을 가장 신경 쓰시던데 제가 귀신같이 황변을 표현한 것 같네요. 헤드까지 생기니 이제 제법 인형 같은 모습에 가까워졌습니다. 경험도 제법 쌓였으니 남은 관절 파츠들은 능숙하게 제작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